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늘 제가, 얼마 전에 가평 현등사, 봉선사의 말사라고 해요. 가와서 선생님. 예, 그, 봉선사는 이제, 말하자면 부모님들이고, 한 100여 군데, 한, 어, 100개 이상의 절이 자식절로 경기도에 있는 거의 모든 절들은 다 봉선사의 말사라고 불러요. 그 중에 현등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현등사라는 절이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제가 아는, 이제 선생님의 남편이, 우리나라의 좀 이제 높은 저기 공직, 뭐 차관 정도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두 분, 부부가, 아, 자주 현등사에 갔다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 온다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현등사를 자주 가나 했더니,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현등사가 시험에 잘 합격하는 절로 유명하다고 해서 요거부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등사의 또 다른 이름은 장원급제. 옛날에 장원급제하면 지금의 무슨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이제 1등으로 합격하는 거를 장원급제라고 해요. 그래서 장원급제한 절, 대선급제사라는 커다란 시험에서 1등하는 절, 뭐 이런 정도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수많은 그 사찰, 절들 가운데에서 현등사, 그리고 대선급제사라는 이름을 단 곳은, 어, 가평 현등사가 유일하대요. 그래서 대선급제사라는, 이 현판이, 그 이제 왕실에서 하사됐는데, 그 유래가 조선 영조 임금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제 옛날에는 그 나라에서 보는 시험을 과거라고 했는데,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이제 가든 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현등사가 거의 폐사, 절이 다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에 이제 아주 쓰러져가는, 기울어가는 그런 절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어, 이제 그 절이 다 망해가고 스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버릇없게 어이 부처 내 밥 먹고 과거에 합격시켜줘라고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밥을 올려드렸나 봐요, 공양을. 그랬지만 이렇게 건방지게 하니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현등사에 그 선비가 들려서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금불상이니까 누런 모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네. 내 밥만 한 그릇 뚝딱 먹고 이러면서 극락전에 부처님을 보고 원망하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이제 신장이 나타나서 과거에 급제할 자신이 없으니까 유행을 바라면서 밥만 올린 주제에 왜 허물을 부처님께 돌리느냐라고 이제 야단을 쳤대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선비의 아버지가 그저를 잘 고친 다음에 스님을 모셔오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고 글을 읽으면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라고 아들한테 말하면서 장가 아들 미천 돈을 전부 다 아들에게 주었대요. 그래서 그 선비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대과에 그 장원급제했고 사연을 들은 영조는 현등사의 대선급제사라는 편액, 이제 그 간판이에요, 지금. 그 현판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지는 절로 이제 현동사가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편액을 영조임금이 내려준 거는 이제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이제, 저기, 방장,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그 현등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선급제사라는 편액을, 만취당에 이제 걸었대요. 그래서 현등사에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갔고, 최근까지도 고시 공부했다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신도들이 참배하러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공약을 올렸던 극락전 기둥을 만지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세간에 널리 퍼지니까 혹시 주변에 뭐 손자, 손녀나 아니면 이제 그 봉선사나 그 같이 다니는 불자들이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 현등사 극락전에 가서 기둥을 만져보시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그게 이왕이면 수험생도 같이 가면 좋겠죠? 고시와 수능 등 시험을 앞둔 이들의 간절한 합격 기도가 줄을 잇고 있대요. 한번 들어가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33강이에요. 석고상절 권삼 에필로그, 이제 마무리 글인데 우리가 석고상절 3권을 열심히 지금 끝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그 읽고 나면 이렇게 공부를 빠지지 않고 하면 또 어떤 공덕과 가피가 있는지에 대한 제 경험, 제 생각을 쓴 글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고요.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하고 있는 저는 터키 에르지에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왜 제가 자꾸만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저 아직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례는 이제 그 석고상절 3권 33강인데 3강이라고 그 참이 빠졌네요. 그리고 현등사에 관한 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 비구니 스님이 선전하는 거 아니 그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기 산사는 그래도 나무가 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운악산 현등사라는 사찰에 와 있는데요. 신라 버풍왕 때에 불교를 처음 국교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때 버풍왕 때 540년에 인도에서 온 승려 마라 하밀에 의해서 세운 사찰이 바로 여기 현등사입니다. 현등사 입구에 보면 운악산이라는 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가 좋은데요. 운악산 만경대는 금강산을 노래하고 현등사 범종소리 솔바람에 날리는데 백년소 무폭포에 푸른 안개 오르네. 여기 운악산은 관악산, 화악산, 감악산, 송악산과 함께 경기 5악으로 불리는 5악 중 가장 수려한 산으로 경기 소금강이라고 불리울 만큼 뛰어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네, 운악산은 운악산이에요. 운악사가 아니라 운악산, 관악산, 화악산, 감악산, 송악산 이렇게 이제 경기 송악산은 지금 이제 북한 쪽에 개성에 있는 산인데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좀 남성적이고 바위가 많고 이렇게 좀 험하고 거친 산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운악산이 가장 이제 아름다운 산으로 경기도의 작은 금강산이다라고 불린다고 해요.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현등사가 있고요. 무폭포가 있습니다. 신라 버풍왕 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신하인 이차돈이 자신을 목을 베고 자신의 희생을 해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버풍왕께 간청을 드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결국 이차돈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이차돈을 목을 베게 됩니다.
그 이차돈의 목은 멀리 금강산까지 날아갔다고 하고 목에서는 흰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때 이후에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차돈의 순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법흥왕은 굉장히 불심이 깊은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현등사를 창건하고 나서 이 현등사는 그 이후에 중창을 하지 않다가 도성국사, 또 진을국사, 함어대사에 의해서 새로 이렇게 고쳐지고 지금의 사찰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차돈이 순교를 해서 신라의 불교가 이제 나라의 종교로, 국교로 그렇게 된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 얘기만 알지, 인도에서 마라함이라는 스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신라에서 이렇게 먼 현등사까지, 그때 이 법흥왕 때, 여기, 그 양주까지가 신라의 땅이었나?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울 지경인데, 그때는 백제가 아니었나? 527년 뭐 이 정도, 때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 이차돈과 법흥왕과 인도 스님 마라하미라는 것 때문에 불교의 역사를 새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 현등사의 내려오는 유래로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은 부리문인데요. 현등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부리문입니다. 부리문은 사찰의 입구에 있는 것인데요. 부리문의 뜻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우리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세속과 부처님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리문을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108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108계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많은 번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번뇌들을 108번뇌라고 이렇게 절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108번 절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월 보전 앞에 있는데요. 만월이라는 것은 보름달을 뜻하고 보전은 그 보배가 있는 정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만월보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신데요. 정각이 2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고요. 약병을 들고 계십니다. 좌우에는 일광보살, 월광보살님이 계십니다. 영산보전에는 나한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새로 만들어진 정각 같아요. 현등사가 석가모니 굉장히 부처님이 옛날에 갔었는데 주불로 모셔져 불사를 많이 한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양 옆으로는 보살님들이 계신데요. 양 옆으로 모양과 특색이 다 다른 나한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한님은 신통이 뛰어나고 기도 성취가 빠르다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산보전 옆길에 나 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정멸보궁으로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요. 한번 정멸보궁에 가서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절의 진신자리가 정각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불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상판에 정멸보궁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멸보궁의 의미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함이 이렇게 있고요. 정멸보궁 안에는 이렇게 유리로 해서 밖을 내다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대할 때는 마치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하고 부처님을 대하듯이 예경 올리는 바로 그런 정각이 정멸보궁입니다. 운악산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올수록. 참 아름답죠? 이곳은 지장전인데요. 지장전은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장보살님이신데요. 청동 지장보살 좌상으로 조선시대의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계시고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십니다. 좌우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기양이 있습니다. 벽화도 보면은 꽤 오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극락전인데요. 극락전은 현등사의 중심 정각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정각인데요. 들어가서 한번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신데요. 아미타 부처님이 조선 후기의 아미타 불상으로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엄하고 온화한 그런 표정이시고요. 등이 굽어진 모습이십니다. 조선시대의 불상은 대체적으로 숭유업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상이 등이 구부러지고 약간 기운이 없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이 그 특징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아미타 회상도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아미타 문화재가 부처님과 많은 절이에요. 10대 제자가 보이고 그리고 사천왕상과 보살님들이 계신 그러한 모습이 있는 벽화입니다. 지장보살 삼전도도 모셔져 있는데요. 이 지장보살 삼전도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그러한 벽화입니다. 여기는 아름답죠? 조선 전기에 건립된 현등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구라고 합니다. 수정 사리병과 은으로 만든 원통형 사리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탑의 중창이 왕실 발원의 불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층 석탑인데요. 3층 석탑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성국사가 마라하미를 위하여 만든 탑이라고 합니다. 높은 지대석에 상면에 2단을 2층 기단을 구비한 석탑으로 이 탑에는 조선 세조 5년 1470년에 현등사를 중수한 기록이 새겨진 사리함과 나타나시죠? 사리가 발견되었으며 조선시대 전기에 건립된 석탑이라고 합니다. 극락보전 맞은편에 관음전이 있는데요. 관음전 안에 수월 관음도를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수월 관음도인데요. 수월 관음도는 관음보살을 칭견한 선제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떠날 때 28번째 관세음보살님 칭견해서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화엄경의 입법계품 이야기죠. 달이 있고 그리고 관음보살님이 계시고 앞에 있는 정병과 관음보살상은 요새 만든 버드나무가 거고 있는 뒤에 수월 그림이 관음도입니다. 중요한데 이 굉장히 촬영하는 사람이 오래된 벽화거든요. 뒤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관음보살상만 관음보살님이 열심히 흰 보여주고 옷을 있네요. 입고 손에는 전병을 들고 계신 그런 모습이고 정말 아름다운 상호이십니다. 옆에는 선제동자가 이렇게 법을 구하는 고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다란히 경판이 있거든요. 도난당했었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곳은 3층 석탑 아래에 있는 3층 지진탑인데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고요. 고려 희종 때 보조국사 진울이 현등사를 재창하고 경내의 지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7층의 지진탑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층 3단만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가평에 있는 현등사를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저는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여기 깊은 산 사이에 들어와서 보니 마음이 저절로 맑고 마음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것에 대해서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와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 만약에 운악산을 등반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현등사에 오셔서 부처님 참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찰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무여 스님이 설명해 주신 걸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면, 현등사는 지금 그 구름 문자에다가 봉우리 약자를 써서 구름을 뚫고 봉우리가 솟은 운악산 아래에 위치한 등이 걸려져 있는 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등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 법등명 자등명 하거라라고 이제 말씀을 남기시고 입력하셨죠. 어, 법등명은 진리로 등불 삼아서 밝히고 그 다음에 자등명은 나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수행 정진하거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절이기도 하고 이 절이 오래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빈 절일 때 등불만 그 환하게 비춰서 현등사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나무로 만든 아미타 부처님 앉아 계신 거 보셨고 이것도 문화재고요. 현등사 지장보살 청동으로 만든 것도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 좌상 뒤에 그 후불탱화 아미타 회상도 현등사 신중도 3층 석탑 하머세 대사 조선시대에 아주 훌륭한 신미스님 무학대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또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훌륭한 스님의 부도탑 가평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현등사를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교구 봉선사의 말사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고 신라 법흥왕 때 인도 스님 마라하미가 신라의 불교를 알리려고 왔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현등사를 보면서 이 마라미라는 인도 스님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 해암사의 지공화상 그 스님도 이제 나홍 무학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미 함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유서 깊은 이제 절인데 현등사에 이미 그 이전에 지공화상은 고려 후기에 온 이제 그 인도 스님이고 신라 법흥왕은 아직 불교가 국교로 공인되지도 않았을 때 마라하미 스님이 신라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을 가진 사찰이 현등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신라 때는 그 절 이름이 뭐였는지 전해지지 않고 그 뒤에 이제 절이 거의 이제 없어진 상태로 있다가 고려 시대에 이제 이제 898년이면 통일신라 말기에 이제 고려가 개경의 도읍을 정할 것을 미리 한 조선 국사예요. 나라의 스승이 개성 송악산에다가 약사도량으로 새 절을 이제 먼저 개성에다 지었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땅의 기운이 동쪽이 조금 이제 허해서 이를 보존할 땅을 찾아서 보충할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개성의 동쪽 운악산 이 지금 현등사 옛절터가 이 땅의 기운을 보충하는데 좋은 절이어서 이제 중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210년 13세기의 고려 시대에
국사가 또 이제 그때도 오랫동안 이 절이 이제 폐사가 되어서 주춧돌만 남아 있었는데 그 보조국사가 보니까 절터의 석등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걸 보고 중창하면서 현등사라고 해서 지금 그 이름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이야기로는 보조국사가 도봉산 원통함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을 때 동방에서 3주 동안이나 밤중에 계속 빛이 나와서 가서 봤더니 잡초 우거진 곳에 관음당이 있었고 그 곁에 석등에서 이제 불빛이 나오고 있어서 현등사라고 했다. 두 가지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11년 이때는 이제 조선 태종이에요. 함어 화상이 한각산에서 오신산으로 가다가 이 부근에서 이제 길을 잃었대요. 그랬는데 흰사슴 한 마리가 또 나타나서 따라가 보니까 지금 현등사터가 있어서 또 크게 중건을 했대요. 그러니까 현등사는 절이 생겼다 없어지고 절이 생겼다 없어지고 계속 그랬는데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훌륭한 고승대덕들이 와서 이제 중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대군, 그러니까 왕자의 원당으로 삼고 태종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대종시대 때 아들들이었겠죠. 어, 아들이거나 그때 태종이 왕자의 난을 겪고 이성계의 그 이제 형제들의 난을 겪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성계의 아들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순조 11년에 이제 또 불이 나서 승당과 이제 관음전이 소실되고 불상, 위실, 청심당, 양로방 이렇게만 남아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이듬해 1812년이겠죠. 구암 스님과 취윤 스님, 원빈 스님이 요사체, 동선우가, 극락보전, 삼보방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삼보방을 중건하고 위실각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면면이 현등사의 역사가 이어져 왔대요. 어, 조선시대 현등사 이야기가 여기 다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말기 1891년에는, 이제 조선 궁실의 상궁, 하 씨가 중수하였고, 근데 뭐 상궁이 자기 마음대로 절을 다시 재건축할 수는 없겠죠. 왕실의 명을 따라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그 감독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호은 스님과 우화, 이제 이름으로 봐서는 스님인 것 같아요. 석축을 보수했고, 또 이제 1916년에는 이제 그때 1910년부터는 일제 강점기 시절인데 금명 스님이 중수했는데 또 이번에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다 이제 불에 탔어요. 그리고 1961년에 성암 스님이 다시 고치고 1984년에 극락전을 중수했대요. 그리고 이제 87년에 보광정 지장전 삼성각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등사는 거의 대부분 다 중수되었거나 새로 지은 정각들인 거 우리 아까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극락전, 보광전, 요사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뭐 그 나한전도 생기고 그 약사보살을 이제 모셔놓은 2층 정각도 새로 생기고 한 거 보셨죠? 음, 현등사의 문화재가 많은데 그 아미타불은 영조 35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 아미타불 좌상이고요. 현등사 동정은 보물, 제일 이제 높은 등급의 보물인데 이거는 봉선사 역사할 때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봉선사의 큰 종이 범종루에 있지만 이 작은 종이 그 봉선사 종종이라고 써 있는 채로 현등사로 옮겨가서 지금 현등사에 이제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로는 3층 석탑, 그 목조 아미타 좌상, 청동 지장보살 좌상, 아미타 회상도, 신중도, 수월 관음도, 아까 관음보살 마지막에 보셨죠? 그리고
현등사 함어당 득통대사의 부도탑과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석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자료로는 지장시왕도예요. 이거 십자 잘못 썼는데 칠성 이제 칠성각이라고 불리는 이제 산신들을 모셔놓은 그림. 그 다음에 독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현등사 언덕 아래에 아까 보셨던 땅의 기운을 누르는 지진탑. 아까 7층 탑이라고도 했고 8층 탑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3층만 남아있는 탑 보셨어요? 그 3층 석탑은 신라말 고려 초의 도선이 마라 가미가 아니라 마라 하미를 위해서 조성한 탑. 인도 스님. 오늘 저기 산토시 교수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양식상으로는 고려 시대의 작품이다. 그리고 하상 부도 앞에는 부도를 밝히는 장명등이 있어요. 지진탑을 또 보조국사의 사리탑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믿을만하지 않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제 훌륭한 스님으로 화담 경화 스님의 부도도 남아 있고 또 임진왜란 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국교를 이제 그 교류를 위해서 보낸 금으로 된 병풍이 현장사에 있었대요. 근데 6.25 때 없어졌다고 해요. 뭐 불에 탔든지 누가 가져갔든지 그렇겠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현등사의 이제 그 탑이고,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현등사의 목조, 이제 금칠을 했지만 나무로 만든 부처님 아미타 불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현등사의 그 수월 관음도도 문화재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음보살이 계시고, 여기에 이제 선제동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거 지금 뭔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예. 보통은 수월관음도에 정병이 있는데 정병인지 잘 모르겠고 여기에 또 이제 수호하는 신장들 정병은 이거 같으네요. 이거 같고 이게 이제 오래돼서 잘 안 보여갖고 그리고 이제 현등사에 보관 중인 봉선사 동종은 이렇게 작은 이제 종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조성돼 있고 여기에 또 그 봉선사 동종이라는 그 기록이 굉장히 빼곡하게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의 8번째 왕자 영흥대군을 위해서 부인 송씨가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서 지금 아까 정멸보궁 그 보셨죠? 지금은 이제 그 사리를 모신 또 이제 그 삼층탑 모양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말한 대로 대선급제사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더니 장원급제했다. 그리고 한북 제일 지장 극락도량. 그래서 한강 북쪽에 있는 가장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영험 있는 지장도량, 지장 보살이 계신 절, 극락도량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절. 그래서 지장 극락은 다 우리들이 이제 죽고 나서 가는 곳이 극락. 그 다음에 지장 보살님은 아까 아무리 중생들이 나쁜 짓을 했어도 지옥에 아무도 없도록 다 이제 지옥에서 구제되어서 이 극락으로 올라간 다음에야 나는 성불하겠다라고 하시는 보살님. 그래서 이 지장 극락도량도 되고 기도 시험에도 잘 합격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하니까 이 현등사가 이제 아주 영험이 있는 절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는 그런 절이라고도 합니다. 요것도 제가 그 유튜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기니까
운악산 요 그림만 몇 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굉장히 아름답죠? 깊고 높고. 아까는 현등사에 정각 하나하나 모셔져 있는 불상 하나하나를 봤다면 지금 운악산을 보시면 되겠어요. 마을 선생님 한번 서울에 오시면 여기 같이 가시죠. 현등사 3층 세차. 현등사가 꽤 높은 곳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현등사로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한겨울에 갔을 때는 못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10월 가는도 아까 보여드렸죠. 경기도 유형문화재예요. 시황도도 아까 문화재 자료였었죠. 아까 삼성각, 곡성각, 칠성각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신중 고라도도 칠성정화도도 문화재 자료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게 혼자 앉아 계신 이 할아버지를 이제 국성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도 1875년 굉장히 오래된 영상 보존을 새로 짓고 있었나 봐요. 아까 나한전을 영상 보존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보존을 붙일 때에는 굉장히 여법하게 탐색물이 다 있고 그래야지만 보호자를 붙이는데 배우 보존 이럴 때 왜 영상 보존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현등사 함어당 교통대사 3.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천등이에요. 천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봤던 지공나무 그 무아 대사의 그 구도탑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부처님이 주는 자비의 등불이 되는 절. 보셨고, 그다음에 운악산, 요것도 잠깐 보시면 가평하고 포천을 아우르고 있는 남북으로 솟아있는 산이고 935m예요. 그리고 금강산을 거쳐온 백두대간에 있는 절이고 이제 암벽에서 맑은 물이 떨어지는 이제 무지개 폭포는 궁예 후고구려 그
우리 뭐 관심법으로 그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아주 잘 이제 그 연기했었던 궁예 한쪽 눈을 가리고 물에 상처를 씻었다는 전설이 옛날에 그러니까 후고 우려가 있었던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 예. 여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박정민 거사님, 재밌게 보셨어요? 아, 예, 좀 재밌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리고 그, 뭐 인자조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예. 또 인자조 마침 정지를 못 가십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예, 제가 예, 거기가 6시에 닫는다고 그래서 왔다 예, 가셨다는 얘기 전해드렸어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또 좀 모셨습니다. 예, 네, 네. 아마 오늘까지 한다든가 뭐 그래요. 예. 또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해보시죠. 자, 어. 정보길보 살림은 다 아는 얘기였어요? 현등사 많이 아니, 가보셨어요? 정보길보 살림? 아니, 한 가보셨어요? 두세 번 가봤어요. 세 번? 옛날에, 옛날에. 예, 예. 옛날에, 예, 저도 만큼. 옛날에 가봤는데, 요번에 이 현등사의 그 주지 스님이었던 자공 스님께서 갑자기 입적하시면서 100명 넘은 사람들한테 그 장기 기증을 하고 입적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등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유서 있고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절인 줄도 요번에 새로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봉선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강의하면서 이 세조 임금이 지은 월인석보, 석보상절을 강의하는 그런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아주 그 불자라면 알아야 할 상식, 기초 교리, 그리고 봉선사와 관련된 역사 문화가 있는 절들 이런 강의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그 박정민 권사님은 이제 포교사들한테 전해주시고 정보길 보살님도 봉선사 불자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셔서 봉선사에 다니는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국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그런 강의라고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음, 오늘 마지막 맺는 글 석보상절의 공덕과 가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음, 우리가 이제 지금 33강을 통해서 석보상절 3간 공부를 했어요. 석보상절을 쓰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다시 찬찬히 읽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경찬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실록 122권, 세종 30년, 세종이 32년까지 임금님 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 말년에 12월 5일 정사 1448년에 불당, 그러니까 이제 불당은 절이에요. 경복궁 안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 경찬의 기록이 다음과 같아요. 불당이 이룩되니 경찬회를 베풀고 5일 만에 파하였다. 새로운 노래를 지어 관현에 올리고 관악기, 현악기에 올리고 대금, 뭐 그 소금, 그다음에 가야금, 거문고에 올리고 악기들을 모두 새로 만들어서 공인 50명과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이제 이제 인간문화재급의 장인 50명과 무동 어린 이제 아니 춤추는 그런 이제 그 어린아이들 10명으로 미리 연습을 시켜서 부처에게 공양하여 음성 공양이라고 일렀으니 음성 공양이란 말이 조선 왕조실록부터 나오니까 여기에 합창단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편종, 편경, 범패, 임묵스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계 소리가 대궐 안까지 들리었다. 조선왕조실록 경찬의 기록에 새 곡을 만들어 음성 공양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다.
종묘 제례악, 무슨 국가에 커다란 행사가 있는 때 이제 하는 게 종묘 제례악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종로 삼가에 가면 그걸 했던 종묘가 있고, 평경, 편종, 범패, 실로 된 검은고 가야금, 아쟁, 해금 등과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인 대금, 단소, 세광 등으로 연주된 가락, 노래가 대궐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월인 청강주곡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마치면서 경복궁 대궐 안에서 제사 음악이 아닌 우리나라 악기들과 월인 청강주곡이 울려 펴지는 광경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게 되죠. 월인 청강주곡이 어떤 노래인가? 석보상자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이 직접 지으신 노래가 아닌가?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제국은 이렇게 한 몸이다.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된 후에 두 책을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아버지 세종의 노래를 앞세웠기에 월인청강지국의 두 글자 월인과 자신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의 앞 두 글자 석보를 합하여서 이름 제목이 월인석보가 된 것이다.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만들어진 것은 1459년의 일입니다. 이 책의 완성도에 힘입어 1461년 강경도감이 설립이 됐고 주옥 같은 훈민정음, 조선대장경들이 속속 출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조가 국열을 달고 신미대사가 번역을 하고 신미대사의 제자인 학교 수제자들이 이 일을 도맡아서 총 이제 10명 넘는 이제 그 이 편찬 그 말하자면 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책을 제가 쓰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지금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때 책을 쓸 때, 그 정봉길 보살님은 잘 아실 텐데, 이 책을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2번째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글쎄, 이 생에 또 책을 쓸 일이 있을까? 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조곤조곤 이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40년, 45년 가까이 이 책을 처음 접해서 계속 이제 제 손에서 이제 놓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큼의 어떤 그 경험치와 두께가 쌓여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석보상절 3권의 책은 그만큼 출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인문고전 에세이 형식이 독자에게 잘 팔리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2024년 월인 석보상절 이 강좌에 우리 카카오톡에는 20명의 이제 그 수강생이 들어있지만 오늘 유튜브로 보실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금기가 수승하신 그 이제 몇 분만이 저하고 같이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는 우등상을 받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자랑스러웠다면 지금은 우등상보다는 개근상을 받는 것이 나는 더 큰 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해 끝까지 그 달리기를 하는가?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42.195m를 자기의 그 발자국, 이제 심장이 허락하는 그 자기의 속도대로 완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더 이상 책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 책이 너무 넘쳐나서 책 때문에 집을 방이 하나 더 있는 걸 이제 구해야지 되고 서울에서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을 살려면 갑시련이와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뭐 주로 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를 한다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무슨 계약직 교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학교에 연구실이 있는 교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이 없어서 집 곳곳에 쌓아둔 책들에게 이사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작별을 고하면서 책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마 몇 트럭은 버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서 또 버려야 합니다. 그러던 제가 이번에는 이제 책의 집필자가 되어서 그동안은 누군가 쓴 책을 모아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그 공부한 걸로 제가 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 책이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 책을 만들어도 책을 살 독자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살 독자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독자일 때도, 책을 쓰는 집필자일 때에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치르면서, 이제 더 이상 책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 9월에 같이 공부할 월인석보 4권을 또 이제 출판하려고, 지금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벌써 한 군데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논문은 PDF 파일로 본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이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보게 됩니다. 종이책으로 안 보고. 책도 필요한 부분만 이제 전자책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로 만든 책이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전보다 필요성이 굉장히 줄어든 세상에 이제 살고 있는 것도 이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이제 출판해 준 우리 출판사의 대표 무구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에 대한 세 번째 사파를 맡아준 사파가 이림 리키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월인석보 1권, 월인석보 2권, 석보상절 3권 이렇게 3권 정도 이 세종과 세조가 지은 책에 현대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에세이식으로 이제 출간을 해서 발자국을 떼어 놓았으니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인연이 닿은 제 책을 보고 또 발심을 해서 이어서 책을 내겠다고 하는 후배가 이 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예기치 않게 20대에 대학 때 석보상조를 만나서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이끼가 끼지 않는 구르는 돌처럼 살아왔다고 저는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어서 이 연구를 하고 책을 쓸 후일의 주인공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이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 책을 들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엉터리로 떼어 읽고 이제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쩔쩔매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독학하면서 물리가 트이고 이제 좀 더 알고자 불교 공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아까 수월관음도에서 봤던 선제동자처럼 봉선사 불경서당에 이제 10년 넘게 다녔고 그전에는 중앙승가대학도 다녔고 그 다음에는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다시 박사를 했고 했던 일들이 모두 즐거운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식 도반들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반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드리죠. 특히 이번에는 성파 종정 예하 스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이때는 몰랐지만 작년 겨울에는
통도사에서 주는 영충문화대상,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 저의 스승이기도 한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의 덕분도 큽니다. 그 종정 스님과 통도사 해남 스님께서 막역한 도반이어서 저를 추천을 하고 이 책에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해남 스님께서는 2022년에 저를 이제 보통 제가 제자한테는 정강을 해주지 않는데 나의 법통을 너에게 물려주노라 하는 건데 정강 제자로 뭐 스님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당원은 마땅히 월인입니다. 이 월인, 이 이름은 원래 2018년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딸 선재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짝사랑한 저로서는 이 이상의 당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에게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월인으로 양보를 받아서 해남 스님 정강식에 월인 적강명 정진원이라는 정강제자가 되었습니다. 월은 스님은 이 월인 당호를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심수경전 월영해수 오늘 요 두 마디 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심자, 따를 수자, 경계경자, 구를 전자, 달월자, 그림자 영자, 바다 해자, 물 수자. 그래서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어, 달은 바닷물 위에 유유히 여여히 떠 있다. 마음은 내가 뭐 그 화가 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흥분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또 파도가 치듯이 그렇지만 달은 어때요? 달은 바닷물에 여여히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마음과 달은 보통 같은 본성을 뜻하는데 싫고 좋고 희노애락의 어떤 상황에 움직여도 바다가 파도 칠 때나 잔잔할 때나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께도 이 책이 나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월인석보 1권이라는 책을 이제 조계종 출판사에서 내게 됐을 때 거의 제 손목을 잡다시피 하고 조계종 출판사에 같이 가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 책을 출간하도록 직접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불서 우수상을 또 그에 받게 된 그런 이제 또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책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도 출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30년 만에 이제 그 국어학을 좀 전문으로 대학교대 전문으로 하는 박희정 출판사 사장이 만나게 이제 되었는데 그것도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방송대의 김영권 교수님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제동자가 입법 개품에 보면 53 선지식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책을 공부하고 이 책을 내도록 저도 수많은 이 그 선지식들을 만나는 과정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 우리 지금 교재죠.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를 출간하게 해주신 수필가 맥란자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맥란자 선생님은 우리 봉선사 중창한 그 문수행 보살님 이후라 그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그 사위인 그 문수행 보살님의 비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또 이렇게 그 봉선사와 인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제가 어렵게 이 세 번째 책을 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음,
64번째 생일을 이제 작년이죠. 맞은 해에 인도 라닥 지역을 답사하면서 이 이제 마지막 글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어릴 때 상상하기를 좋아했던 저는 30살과 40살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0살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나이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리고 젊은 나이입니까? 40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이제 어른인 나이고 그 까마득한 나이여서 그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니까 참 좋았습니다. 전 30살부터 인도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40살에는 터키에 와서 한국 학과를 세워서 지금 제가 20년 만에 다시 온 이 대학에 그 이제 또 인연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쉰이 아닌 원래는 쉬흔에서 줄여서 쉰이 됐죠. 예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두 나이도 다 지났죠. 그래도 그 50대와 60대에는 이 월인석보 책과 석보상절 책을 쓰고 강의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어느덧 시운과 예순을 살면서 저는 무엇을 했던가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가 있는데 예, 이 책들을 쓰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신데 지금 이 나이까지 무엇을 했는지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산 것 같이 보여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정봉길 보살님은 거의 봉선사에서 이제 한평생을 같이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지스님은 계속 왔다가 떠나가시지만 지금 몇 분의 주지스님을 보고 계십니까? 또 박정민 거사님은 그 불화의 세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불심을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성혜인 보살님도 그렇고 가와대 선생님도 이제 그렇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2024년 6월 17일 오후 1시에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같이 만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덕이 주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이제 그 기회인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맺는 글도 조금 길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 석보상절을 공부하면서 어떤 가피와 어떤 공덕이 있었는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봉선사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해요. 또는 봉선사 말사 어떤 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든지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것을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석보상절 교재에 이제 그 이제 진도를 맞추느라고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한국의 불교와 봉선사의 역사 문화 그리고 봉선사의 말사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현등사 이야기? 예. 네. 예. 예, 그러면 요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제가 이제 터키 동쪽에 가서 또 사진들, 좋은 사진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